아직도 우리와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전 영부인 김건희. 저는 솔직히 이분이 하루빨리 남편처럼 구치소에 들어가서 국민과는 완전히 다른 특별한 삶을 사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김건희 씨 구속 날짜는 언제일까요? 구속을 하려면 특검이 이건 100%다 싶은 증거를 잡고 그에 맞춰서 구속 사유를 발표해야 하죠. 그런데 이번 특검 참 치밀합니다. 추궁 대신 친절한 미소와 고개 끄덕임으로 김건희 씨가 스스로 거짓말을 슬슬 풀어놓게 만들었거든요. 결국 말 바꾸기라는 확실한 패를 손에 쥔 특검. 이 정도면 영장 청구 사유 차고 넘치죠. 아마도 13일 새벽 구속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물론 그날 김건희 씨의 표정 상상만 해도 참 흥미롭습니다. 오늘은 매불쇼에서 조국 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현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또 검찰총장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최강욱 전 의원이 김건희 구속 가능성에 대해 어떤 분석을 내놨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계는 김건희 씨를 향해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13일 새벽 그 순간이 올까요? 아니면 또 기적처럼 피해갈까요? 곧 답이 나옵니다. 요 이제 세 가지와 관련해 가지고 김건희가 거짓말을 이번에 많이 했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구속이야. 거짓말은 곧 구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특검이 보니까 쥐덫을 다 놔놓고 김건희가 요거를 밟기만을 바랐던 것 같아. 그래서 김건희가 거짓말하면 특검은 속으로 엄청 웃었던 거야. 그러니까 요 관련해서 거짓말한 것만 나온다. 그럼 구속영장 발부야. 우리는 오늘 그 얘기만 해볼까 하는데 방향을 저희가 잘 잡았나요? 아주 잘 잡으셨고요. 네. 그 저희가 그 검사들이 영장을 청구할 사안에 대해서 조사할 때는 막 추궁을 많이 안 해요. 거짓말을 하도록 계속 그 공업을 시켜줘요. 잘한다. 이렇게. 이번에 그래서 그 친절하게 해줬다고 김건희가 칭찬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게 영장을 칠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죠. 아니 참 특검이 친절했답니다. 김건희가 직접 그렇게 말을 했다죠? 그럼 특검은 김건희한테 왜 친절했을까요? 바로 거짓말 유도 작전이었죠. 추궁은커녕 고개 끄덕이며 네 그랬군요 하니까 김건희는 속으로 여기 내 팬클럽인가 보다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말이죠, 특검이 추궁하고 또 몰아붙이며 질문 안 했던 이유는요, 김건희의 거짓말을 쉽게 건져야 바로 영장 발부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김건희는 자기 스스로 거짓말하는 그 순간 스스로 올가미를 목에 걸고 있었던 셈이니까요. 결국 특검은 이분 말 바꾸는데 국가대표급이네 하고 속으로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 상황 거의 친절하게 배웅해주는 척하면서 감옥 셔틀 태워주기 수준 아닙니까? 김건희 씨, 특검이 웃는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그 웃음 뒤에 쇠창살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김건희가 특검 진술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결과 받은 건 맞는데요. 큰 의미도 안 뒀고 그 피해 날은 저는 언론사로 알았어요. 그러셨어? 이때 특검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아이고, 왜냐? 김건희하고 명태균이 2021년 7월에 나눈 카톡을 보면요, 김건희는 피해 날 전문가예요. 다른 것보다 피해 날 전문가예요. 김건희는 특검 조사에서 피해 날? 저는 그게 언론사인 줄 알았어요 라며 전혀 모른 척을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명태균 씨와 주고받은 카톡을 열어보니 아니 이분이야말로 피해 날 전문 용어까지 줄줄 꿰고 있는 피해 날 전문가더군요. 즉 모른다는 발언은 그냥 대놓고 구라였던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억지 거짓말을 했을까요? 이게 바로 특검의 노림수였던 건데요. 추궁 대신 친절하게 들어주는 척 하면서 거짓말을 스스로 하게 만드는 전략, 이게 특검의 시나리오였고, 멍청한 김건희는 그 시나리오에 기가 막히게 맞춰서 거짓말을 해준 거죠. 결국 확실한 증거와 거짓 진술이 모두 확보된 상황.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닥건희라는 별명을 증명이라도 하듯 그 우매함을 몸으로 때우는 일뿐입니다. 구속이라는 이름의 현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 통상적으로 검사들이 저런 조사 진행할 때 그 김건희가 거짓말을 저렇게 하면 저희가 자백을 시키려면은
다른 이제 지금 이제 PNR 여론조사 관련해서 저런 지금 김건희의 그 문자 지금 이런 카톡. 것들 카톡을 들이대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또 그 이거에 대해서 흔들리면서 또 다른 변명, 다른 거짓말을 또 한단 말이죠. 그런데 특검이 이번에는 그냥 거짓말 계속 하도록 그냥 하고 나중에 이제 영장 심사 단계에서 이제 저기 다 적히겠죠. 특검에서 입증이 돼버리면은 그다음 물러설 데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렇죠. 저 3억 7,520만 원 저 네. 무상 여론조사가 정치자금 법 위반이라는 것은 제가 국회에서 아마 정치권에서 가장 제일 먼저 제가 제일 먼저 하셨어요. 이 무상 여론조사의 정치자금 위반법을 제가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저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또 되면서 그 후에 김영선 공천과 연결시키면 네. 저것이 수뢰 후 부정처사로 또 연결될 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다, 우선 특검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만 먼저 의율을 한 것 같고 네. 액수가 너무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저거 자체로도 또 구속 사안이죠. 그렇죠. 요거 딱 구석이죠. 네. 박은정 의원이 특검의 속내를 아주 시원하게 풀어놨습니다. 특검이 김건희 씨를 상대로 굳이 강하게 몰아붙이지 않은 이유 바로 여기에 있었죠. 거짓말을 스스로 하게 만들고 그 거짓이 모든 증거로 깨끗하게 드러난 뒤 영장심사 단계에서 명명백백하게 입증하는 전략. 그렇게 되면 김건희는 구속의 문 앞에서 단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게 됩니다. 박은정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를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제기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번 특검 수사로 이 사안은 더 이상 의혹이 아니라 법정에서 다뤄질 혐의로 확정되는 수순에 들어섰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김영선 공천 과정과의 연결고리가 드러나면서 수뢰 후 부정처사라는 더 무거운 죄목이 추가될 가능성까지 열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정치와 권력이 부패로 맞닿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동안 국민들이 느꼈던 답답함, 이렇게까지 증거가 많은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가라는 의문, 이제 특검이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영장심사 날 김건희는 더 이상 변명할 공간이 없게 되고 국민들은 사필규정이라는 네 글자를 똑똑히 확인하게 될 겁니다. 제일 힘들고 바쁜 게 김건희 특검 같아요. 워낙 지저분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했고 그 잡다한 범죄가 너무 많고 그래서 김건희 특검은 이제 12일 날 밤, 그러니까 13일 새벽 정도면은 김건희 신병이 확보가 될 텐데 그러고 나면 조금 더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관련된 공범들을 지금 차례차례 구속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말 특검 구성원들이 우리 지규현이는 휴가 가가지고 뭐 재판도 미루고 이렇게 띵가띵가 하고 있었지만 그 와중에 우리 특검 사무실은 불 꺼질 일이 없이 정말 최선들을 다하고 계신다. 국민들이 너무너무 박수를 치고 응원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검찰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를 보고 이제 판가름할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감시의 눈길을 보내야 될 것 같고 우리 특검 세 분께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유념하고 체크하실 것 같으니까 그 점들을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민분들 특검 소식 전에 들으시는 것도 좋지만 특검이 앞으로 해야 할 일 혹시라도 빠뜨리고 놓치지 않도록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특검에서 모든 걸 다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 이 이재명 정부는 그 사이에 수사기관이 이제 새롭게 개편돼서 출범할 거고요. 윤석열 뒤에 숨어서 온갖 조작질을 벌여왔던 김건희, 그 구속 시점을 13일 새벽으로 확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최광욱 전 의원이죠. 최 전 의원은 이번이 단순히 김건희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를 그림자 속에서 도와온 공범들까지 한꺼번에 일망타진할 초로의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감춰져 있던 정치 그리고 사법 카르텔의 실체를 이번에 끝까지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국민들의 시선은 이미 특검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누구보다 치밀하게 수사 준비를 하고 있고 사무실 불이 꺼질 날이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쪽에서는 황당한 장면도 보이는데요. 일명 룸살롱 판사라 불리는 쥐기현 판사가 재판을 미룬 채 휴가를 떠나버린 겁니다. 중요한 시기에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 그렇기에 더더욱 지기현과 조이대 같은 법꾸라지들을 이번 특검에서만큼은
반드시 함께 처벌하길 바라봅니다. 이제 특검은 증거를 완벽하게 쌓았고 국민은 정의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3일 새벽 이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장면이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지 대한민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까닭입니다.